친구들이랑 얘기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일본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돼서 2022년 여름, 그러니까 제가 2학년 때 콜에게 방문을 해서 자기 분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좀 너무 막막하기도 했어서 무작정 찾아갔는데 일본 취업은 뭐 자기 분석하고 기업 분석하고 SPI도 준비해야 되고 이런 대체적인 흐름 같은 것을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는 제가 다른 그 곳에서 취업 스터디를 하면서 기업 분석하고 ES를 한 달 안에 완성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같은 해 8월 달에 방금 말씀드렸던 여름 인턴십 두 곳에 가서 한 곳에서 이제 조기 내정 그 선고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취직 활동 기간에서 가장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2023년 10월 달에 보시면 코렉 멘토 제도를 시작했었는데요. 이 멘토 제도에서 멘토분께서 저에게 맞는 기업도 되게 소개를 많이 해주시고 또 모의 면접 같은 것도 같이 봐주시면서 연습도 해주셔서 개인적으로 코렉에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서비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멘토 제도를 시작하고 한 달 후에 그 커리어 인 재팬 후반기 취업 박람회에 참가해서 다른 회사 세 곳에서 추가로 내정을 받을 수 있게 됐고요. 그 내정 받은 상태로 11월 달에 소프트뱅크 면접을 보고 다음 달에 내정을 받아서 수락을 하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3학년 12월 달에 취직 활동을 끝내서 되게 4학년은 좀 여유 있게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취직활동 준비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전체적인 흐름으로서는 첫 번째로 자기 분석을 하고, 두 번째로 기업 분석을 하고, 세 번째로 엔트리시트 작성하고, 마지막 면접 준비를 하는 순서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분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내가 어떤 기업에 맞는지, 매칭되는지를 알 수 있고, 그거를 토대로 엔트리 시트 작성을 하고 면접 준비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1번이 제대로 안 되면 2번, 3번, 4번 가서도 결국에는 이제 다시 1번으로 되돌아와야 하는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에 자기 분석은 정말 확실히 해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인턴십하고 SPI 준비 같은 경우는 되게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수시로 하시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성실했을 때 내정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분석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라 함은 내가 봤을 때 나가 있고 남이 봤을 때 나가 있잖아요. 이 두 부분을 종합을 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어떤 곳에서 일하고 싶은지 알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주변인들에게 피드백을 구하는 것을 했고요.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남이 봤을 때 나 이 부분이죠. 그리고 학생 시절에 있었던 여기서 학생 시절이라 함은 고등학생이 아니라 대학생 때 있었던 에피소드를 5W1H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라는 5가지 항목으로 에피소드는 한 3, 4개 정도로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엑셀표에 했는데 혹시라도 어, 자필로 하고 싶다라는 분은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다음 방법으로는 모티베이션 그래프를 그려보는 것인데요. 이제 세로축에는 그 행복도라고 하지요. 그리고 가로축에는 시간 해가지고 언제 좀 좋았는지 언제 좀 오치콘 됐다 또까막 그런 거를 그려보는 건데 저는 이거를 그렇게 깊게는 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다른 분들이 이제 많이 추천을 하시니까 이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will, can, must가 있는데요. 저는 이거를 예전에 인턴십에 갔을 때 그 기업에서 자기 분석 시트라고 해서 will, can, must 시트를 주셨어요. will, can, must 시트는 우선 will은 하고 싶은 것, 가 목표죠.
목표하고 해는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머스트는 위를 위해서 지금 내가 해야만 하는 것, 그거를 이렇게 적어보는 자기 분석 방법인데요. 저는 이거를 하고 되게 자기 분석이 잘 됐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 완성이 됐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꼭 이 네 가지 방법 추천드립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이 네 가지 방법 중에서 주변인들에게 피드백 구하기가 또 은근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했던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SNS를 활용해서 저희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제 안 친하신 분들도 부탁드립니다. 써서 저를 평가해 주세요라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이제 다 메모장에 적어서 이렇게 쭉 봤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많은 기업들에서 학생들에게 장단점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 좀 막힘없이 얘기할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기 분석이 다 끝나면 다음은 이제 나랑 맞는 기업을 정하고 그 기업 분석을 하는 건데요. 저는 기업 분석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눠서 우선 업계를 분석을 하고 어, 그리고 기업을 분석을 하고 또 지망도가 높은 회사일 경우에는 더 자세한 기업 분석을 했습니다. 기업 분석에는 되게 다양한 항목들이 있는데요. 제가 왼쪽에 써놓은 항목들은 사실 기업 채용 사이트에서 기본적인 항목을 기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지망도가 높은 회사일 경우 이 정도의 기업 분석으로는 좀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기업들인 경우에는 기업 관련 영상을 유튜브에서 찾아본다든가 아니면 기업 관련 신문 기사를 찾아보는 방법으로 기업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나 제가 멘토에게 추천받은 기업 중에 되게 가고 싶은 회사가 있었는데 그 기업의 사장님을 인터뷰한 영상이 유튜브에 있었어요. 그 유튜브 영상을 되게 30번 정도 보면서 면접에서 어필을 했더니 되게 지망도가 높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업 분석을 다 하고 다음에는 엔트리 시트를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데 저는 엔트리 시트를 작성할 때 엔트리 시트를 읽고 이 학생을 직접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쓰면 되냐 하면 어, 자기 분석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5H, 5W1H 그거를 토대로 엔트리 시트를 작성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자기 PR, 가크치카, 학창 시절에 뭐 열심히 한 것이란 뜻이고, 그리고 취하의 축 같은 경우에는 템플릿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기업에 쓸 수 있어요. 보통 이제 400자 기준인데, 400자 기준으로 이제 여러 기업에 쓸 수 있게 템플릿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순서는 우선 결론을 먼저 말하고, 무엇에 힘을 썼나, 그리고 동기, 왜 힘을 썼나, 그리고 목표와 본란, 그 에피소드에서 목표는 무엇이었고 과제는 무엇이었는가. 다음으로는 어떻게 그 목표에 임했고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그리고 5번 히토가라에서는 당신이 성격을 어떻게 이제 살렸는가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마나비 어떤 것을 배웠고 회사에서 어떻게 그거 당신의 성격이나 장점을 살릴 수 있는가라는 것을 그 문장을 좀 쓰면서 이렇게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작성한 엔트리 시트를 공유드리고자 하는데요. 여기서 보면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사람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결론을 우선 먼저 썼고요. 그리고 에피소드인데요. 나머지는 여기서 보면 저는 올해 3월부터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나옵니다. 숙제조차 하기 싫었던 학생이었지만 영어를 공부하면 얻을 수 있는 좋은 점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하고 이런 위기가 있었고 그리고 배운 점 학생을 좋아하게 영어를 좋아하게 된 학생을 보고 큰 보람을 느꼈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에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걸 적고, 그리고 결론을 한 번 더 적었습니다. 다방면에서 사회공헌을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수치로 신뢰성을 높이는 것인데요. 올해 3월부터 이라는 숫자가 있고 20점, 30점 이런 정량적인 수치를 첨가함으로써 되게 이미지화하기 쉽게 만들고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소서는 반드시 두 갈씩이어야 하고 결론이 좀 앞에 나와야 하는 것. 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인트리스트를 작성할 때 좀 인터넷에서도 많은 질문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ES는 경어로 적나요? 반말로 적나요? 이런 질문이 많은데 둘 다 가능합니다. 근데 경어로 적게 되면 이제 일본어가 어미가 길어지니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긴 한데요. 다만 또 이제 반말로 적으면 정보 전달에는 용이하지만 이제 이 바른 인상을 주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이지만 제 주위에서도 이제 반말로 적어도 충분히 좋은 기업에 간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이건 진짜 뭐 본인 취향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ES를 적을 때 한 문장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되어야 좋을까요? 저는 이거는 되게 간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워드 파일 기준으로 글자 크기가 11포인트, 로 한 줄 정도가 이상적이고요. 이게 두 줄, 세 줄 넘어가면 되게 읽기 힘드니까 절대 세 줄 이상은 되지 않도록 꼭 주의를 해주세요. 그 ES를 적을 때 좀 어려운 말들을 적어도 되냐라는 질문도 많은데 이것도 아까 질문과 일맥상통하게 읽기 쉽게 쓰고 임팩트 있는 내용으로 인상을 깊게 남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중학생이 읽어도 빨리 이해가 잘 될 정도로 쓰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ES를 적을 때는 한 항목에는 무조건 한 에피소드여야 하는데요. 이제 한 항목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넣게 되면 자기 자랑이 되고 스펙 자랑이 되기 때문에 한 에피소드로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고 무엇을 배웠고 하는 것을 좀 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ES를 다 적으면 그 다음부터 면접 준비를 하게 되는데 면접 준비를 할 때 이제 모든 기업에서 무조건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자기소개는 무조건 물어보죠. 그리고 각 자기 PR, 가쿠치카, 그리고 장단점, 취하리 축. 취하리 축은 뭐 안 물어보는 것도 있긴 했었는데 그래도 물어보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저는 5 항목에 넣었고요. 이 5개의 항목은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외웠습니다. 제 1분 기준의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그냥 툭 치면 바로 나올 수 있게 암기를 하는 방식으로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그 스크립트를 어느 정도 외우고 나서는 모의 면접을 보는 게 중요한데요. 우선은 지망도가 낮은 기업이라도 많이 엔트리를 해서 면접 경험치를 쌓고 그리고 코렉 멘토 제도, 면접 컨설팅 이것도 코렉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으로 모의 면접을 보면 면접 준비는 음,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면접 준비를 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그 마인드셋이 있는데 총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철저한 준비입니다.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매일 암기하고 그래야지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생기겠죠. 직접 면접에 가보니까 자신감이 없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면접은 자신이라는 상품을 회사에 세일즈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자신이 없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좀 구매 의사가 저하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꼭 장착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 회사에서 일할 때, 다양한 프로젝트를 할 때 마음가짐이 중요한데 이제 긍정적 태도는 정말 기본적 소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멘토 제도에서도 몇 번 지적당했던 건데 많이 웃어야 돼요. 웃는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웃어서 손해 볼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면접 준비할 때 크게 도움이 되었던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 원 캐리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게 실제 면접 리뷰 같은 것을 보면서 면접 분위기와 질문 내용, 주의할 점과 전체적인 면접에 대한 감상 같은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은 이러이러한 질문이 나왔고 분위기는 좀 획득했고 이런 거를 알고 가는 거는 사실 뭐 정답을 알고 시험을 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입을 안 하면 손해입니다. 네, 원캐리어는 꼭 가입을 해 주세요.